이 중도를 알게 된 것이 벌써 한 5, 6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경동대학교를 왔다 갔다 하면서 춘천을 이제 들른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 이제 여기도 들러보고 해서 한 5, 6년 된 것 같습니다. 그 전에도 물론 지상에서 가끔 본 적은 있었지만 제가 그렇게 피부적으로 와닿지를 않아가지고 그냥 지나치고 했었는데 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뭐 여러 가지 검은 비닐에 쌓여가 있는 그런 돌무더기, 처음에는 돌이 들은 줄도 잘 몰랐죠. 나중에 이제 알았는데 그 유적을 그런 식으로 관리한다니까 깜짝 놀랐는데, 그리고 나서는 더 이상 이렇게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물론 뭐 과거에도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니고 제가 학교 교양 강의를 하면서도 제가 이제 그런 역사를 이야기를 안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제가 이제 경동대 이전에는 광운대학교 환경대학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강의를 했기 때문에 학생들, 대학원생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가끔씩 했어요. 근데 학생들이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아주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죠. 보면은 대부분 뭐 그런 기존의 뭐 학설, 기존의 교수들한테서만 그 뭐 늘상 듣는 얘기들만 그냥 듣다 보니까 이런 제가 나름대로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처음 들어보는 그런 얘기들도 있고 하니까는 상당히 또 새롭게 인식을 하고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죠. 보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모든 영역에서 저는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학생들은 비교적 그 열려 있는 마음이죠. 보면은 그러니까는 그런 쪽에 내가 역사 전공 교수가 아니다 하더라도 그런데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자꾸 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전반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보면은 우리 저기 내용을 몰라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거든요. 일단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동안 저도 사실은 여기 중도 지킴이 이런 뭐 관련된 단체들 해서 같이 활동도 여러 번 하고 참 같이 하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습니다. 그 얼마나 열심히들 하는지. 전 감탄을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저도 이제 어머로 양으로 같이 이렇게 활동도 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 모두가 이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지난해에도 이번 그 3회째죠. 그때도 우리 오 위원장님 발표하시는 거 듣고 또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것은 저는 비슷하고 제 생각도 그렇고 비슷하다고 많이 느꼈어요. 문제가 우리가 풀어가려면은 그 방향 자체가 비슷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비슷한 게 너무 많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저도 이제 그 1회 때 저도 이제 제가 이제 환경 쪽을 주로 많이 해왔는데 환경 쪽 왜 전문가가 이런 발표를 하나 하는 의구심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접촉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1회 때 환경 관련한 부분을 발표를 했어요. 자, 그런 관심 자체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발표를 했고, 또 하나는 그 당시 논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그 환경에서는 지속 가능성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서스테이너빌리티를 갖다가 그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그거는 선진국들은 아주 그건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항목입니다. 전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걸 꼭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즉 말하자면 환경적인 부분과 그다음에 사회적인 그 경제적인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이런 부분 상호 이렇게 균형이 맞아야 된다 이거죠. 근데 그걸 늘상 강조하면서 사람들이 뭐 지속 가능한 말이란 말을 무지 많이 붙여요. 붙이는데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말하는 사람은 참 드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냥 그렇게 말해놓고선 결국 지향하는 게 경제성 중심이에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다 경제성 중심으로 판단하고 다 처음 판단할 때부터 세 가지 측면을 골고루 다 생각해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걸 생각을 안 하고 다 결정을 내리고 그러기 때문에 별 효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번역 자체도 잘못돼 있고 지속 가능성이란 말, 지속 가능한 개발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또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걸로 전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모임에 가서 그 지자체 모임에 가서 그런 걸 누가 현재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그 대통령 산하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생긴 때부터 용어 표현이 잘못된 거다.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게 만드니까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이란 말로 오해를 하니까 그게 아니다. 생존할 수 있는 개발이 돼야 된다. 이 말을 가지고 왜 자꾸 그런 식으로 표현하느냐. 말도 자꾸 헷갈리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 표현한 지속 가능한 발전 말 그래도 그대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측면 경제성 중심으로만 이때까지 해온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용어 정의부터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 환경성이라는 것이 그 속에 그 지속 가능성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근데 이 역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속 역사 문화가 그 지속 가능성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영국 같은 데서는 영국이 전체 세계적인 표준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이 환경 표준도 다 거기서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그 내용 속에 유적, 문화 이런 것을 중요시하는 걸 지속 가능성에 다 집어넣어 놓고서는 자기들은 정작 지금 제대로 지키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정말 제가 그래서 전에 문화재청장한테도 그 레고랜드에 이메일 보낼 때도 그런 이야기를 써서 보냈는데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자기들이 그렇게 중요시 여긴다고 하면서 정작 다른 나라에 와서는 하나도 지키지도 않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우습냐 그런 걸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지금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 정신적인 역사 문제를 이렇게 흘러가는 걸 봐도 환경 문제하고 비슷해요. 역사 문제의 크기나 깊이나 환경 문제의 깊이나 크기가 다 비슷해요. 이게 전 지구적인 문제와 다 연결되어 있어요. 보면 결과적으로. 그런데 이런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사람들의 인식이 높아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지금 상황에서 부딪히면서 인식을 높여야 돼요. 우리가 부딪히는 이유는 많은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 생각이 들고 이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이제 써놓은 부분을 중심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 하중도 정식 명칭 이제 하중도 관광지 개발이죠. 그 개발 사업이 사실은 더 일찍 시작이 됐지만 사실 레고랜드와 연관이 돼 가지고 한 것은 2008년 3월 당시 김진선 지사가 제안한 것이죠. 그래서 멀린사와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또 그 이후에 이광재 전 지사도 멀린사와 협의를 했지만 투자 조건이 맞지 않아 진행이 안 됐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2011년도 최문순 도지사가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계약하고 그다음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1회 중도 역사문화보존 학술대회에서 그 중도 호반 관광지 개발의 환경 영향 등을 발표를 했어요. 그 당시에 조사한 것을 보면은 춘천 호반 관광지 지정이 1969년 1월 22일에 됐고 또 그 관광지 조성 계획이 1971년 7월 15일 처음으로 교통부에 승인되었습니다. 이후 2016년도까지 조성 계획 변경이 10차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보면 강원도에서 경제적 자립을 위한 노력이 일찍부터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타당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의 지사들도 타당 체결을 결국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갖다 억지로 지금 추진을 해서 계약 체결을 하고 진행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1900 원래 이 중앙박물관, 국립박물관이 여기에 처음 조사하고 발굴하고 했던 것이 1977년부터 했어요. 그래서 제가 참 아쉬운 것은 많은 시간이 흘러갔지 않습니까? 물론 아까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일찍부터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면은 서로 같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끼리 상호 협의해서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 서로 벽들이 많은 바람에 그걸 못했죠. 또 환경적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경 사업을 이렇게 진행할 때 그냥 진행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 많은 관련 부서와 이런 지역이나 이런 거와 다 같이 연계해서 풀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항목이 지금은 많은 항목들이 조금 이런 문화재 부분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처음에는 그것을 해놓은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어떤 문화재 부분을 조사를 하고 그런 것을 진행을 했는데 뒤에 갈수록 그런 것이 흐려져 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 그게 맞습니다. 이런 정신적인 문화재라는 거 우리나라의 정신적인 가치거든요.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것을 보존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참 많이 해요.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원래는 들어가 있었던 것이 자꾸만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중간에 우리가 뭐 사전 환경성 검토라든지 전략 환경 영향 평가라든지 이런 제도가 있어요. 그러면 주변에 관련된 항목들을 다 조사를 해서 진행을 하고 중간중간 체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럼 뭐 여기 뭐 원주지방환경청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제동을 가할 수가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행됐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은 이거는 많은 부처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막 위에서 내리면서 그냥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위에 가장 정점에서 지시가 내려오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연계가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제 짐작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도 제가 1차 발표할 때도 현재까지 진행 과정을 보면 역시 많은 문제가 그대로 내재되어 있어요. 1차 때 발표했을 당시의 문제가 가령 개발 과정의 어떤 불투명한 진행, 또 시민과의 소통 부재, 또 법규 및 절차를 무시하고 또 문화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과거와 미래에 대한 통찰력도 부족하고 이런 많은 문제들이 내재되어 있어요. 보면은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세월이 더 흘러서 지금은 환경과 문화의 시대입니다. 사업 타당성 측면에서 보면 과거에 누락된 환경위기와 정신문화의 핵심인 역사문화의 보존이라는 부분은 가장 핵심을 이룬 부분입니다. 지금 황무지나 쓰레기 매립장에 레고랜드를 세운다면 혹시 사업 타당성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 쓰레기 매립장도 발굴해가지고 지금 자원으로서 다시 살려내가지고 쓰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 매립장도 함부로 못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대가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예. 관광지란 말 그대로 그 나라의 빛나는 곳을 말하는 것이고 많은 인류가 배우고 새로움을 느낄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랜 유적지에 수많은 관광객이 모이는 이유죠. 지난 5월 레고랜드가 오픈한 이후 사업 타당성 금방 드러났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것을 왜 이럴까요? 욕심이 눈을 가려 제대로 보질 않기 때문이죠. 그 욕심 때문에 시민도 무시하고 법이나 제도도 무시하고 미래도 무시하는 것입니다. 국가나 인류 등은 생각지 않고 오직 자기 당만 생각하는 이기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면 우리 이제 첫 번째로 사실 이 문제는 강원도의 경제하고 아주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대로 내버려두면 강원도 경제가 상당히 휘청거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대로 진행하면 혈세가 계속 투입돼야 되지 않냐. 강원도 재정에 많은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까도 많은 말씀을 해주셨고 참 중요한 방향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떤 부분은 상당히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덧붙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둘째,
그동안에 많은 유적들이 이제 발굴되어 왔죠. 그 아까 뭐 이제 나 드러난 것만 한 세안것만 해도 8,025점의 유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라도 시기 지역별로 발굴물이 보관 또 관리가 되고 있는지, 특히 이런 이 공개가 돼야 될 부분도 공개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그렇게 알려주시면 좋겠고, 셋째는 그동안의 전 과정에서 보면은 많은 법률 위반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앞으로 이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개선하거나 만들어야 할 법률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위해서 이 지금 우리가 중도에 새 나가는 부분은 다른 많은 운동이나 이런 데 아주 귀감이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리 그 다른 운동이나 이런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미리 만들어 놓을 것을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나. 즉 비밀 준수 조항이라고 해서 말을 못하게 안 보여주게 하는데 그런 부분은 뭔가 개선이 돼야 되겠다. 가령 뭐 10년 기한을 정해놓든지 뭐 5년 기간을 정해놓든지, 아니 사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들을 갖다 그냥 내버려둔다는 게 국방에 무슨 관련된 거라면 그나마 이해를 하겠는데 이런 것까지 다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게 말이 안 되고, 외투법도 이게 무슨 그 아까 이제 우리 오 대표님 그 쓴 내용에 보면은 외투법에 관련된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또 지자체 의원의 당 소속 배제, 이게 거수기 노릇들만 하니까 저도 지자체 관련된 일을 연결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자기 당 내용이 좋고 훌륭하고 이런 것은 따지지 않고 무조건 자기 당 것만 쫓아서 하는, 그럼 지자체 의원이 왜 필요합니까? 당 소속은 다 배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뭔가 제도가 바뀌어야 되고, 노예 계약도 그렇습니다. 노예 계약이 이게 이런 식으로 된 것은 인정을 못하는 것이 국제적인 어떤 흐름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갖다가 밝혔어, 뭔가 사전 이걸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만들고 그걸 없앨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앞으로 이제 이런 연구를 더욱더 할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오승철 선생님.